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일 새벽 2시입니다. 3월 1일 3.1 독립운동 10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1 독립운동은 국민의 탄생으로 설명됩니다. 그 전에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백성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3.1 운동은 남녀노소, 종교의 차별, 그리고 신분의 차별 다 집어치우고 오직 민족의 독립을 외치면서 한 마음이 되었고 행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행동하면서 국민이 탄생한 겁니다. 국민은 누가 시켜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누구가 시켜서, 왕이 시켜서 그동안에 살아온 삶에서 탈출해가지고 자유로운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3.1 운동은 국민의 탄생을 가져왔다. 물론 그날 당장 국민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출발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3.1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을 흔히 우드로우 윌슨 미국 대통령으로 이야기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전후 처리의 대원칙 중에 하나를 가지고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민족은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해야 된다. 스스로 나라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인데, 이것은 19세기 유럽에서 민족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정착된 내셔널리즘, 민족주의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천년 이상 분열되었던 이탈리아가 통일 국가를 만들고 독일이 통일 국가를 만들면서 민족주의가 아주 중요한 정치 이론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가 아시아로 밀려들면서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민족주의가 다시 또 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민족주의의 한 계기로서 3.1 운동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로 민족주의라는 말이 한국의 정치를 흔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주의는 그 민족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김일성은 민족 반역자입니다. 김일성이가 말하는 민족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 말 자체가 국민주의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민족과 국민이 같은데, 지금 좌익들은 김일성이가 민족주의자다, 이승만은 민족 반역자다 하는 이런 엉터리 민족주의 개념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대 정권을 반민족 세력으로 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민족 반역자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체의 비판을 하지 않고 있는 게 이 문재인 정권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1절 기념사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들고 한국 사람들의 피와 식별 기능을 마비시킬지 생각하면 벌써 걱정부터 됩니다. 지금 3.1 독립운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이 우드로우 윌슨인데, 우드로우 윌슨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을 나왔던 사람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 총장 시절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이승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우드로우 윌슨 눈에 들어서 집에 초청받기도 해가지고 친교를 맺었습니다. 이게 이승만을 한국의 지도자로 만드는 큰, 말하자면 스펙 쌓기가 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는 이승만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뭘로 증명되느냐? 3.1 독립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가 다 이승만을 지도자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이승만 대통령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가 맺어지고 이승만을 매개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건국 이념으로서 우리 헌법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출발점이 3.1운동이었습니다. 이 3.1운동 102주년에 처음 해서 전직 외교관들, 주로 대사를 지내신 분들이 21명이네요.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이 102주년을 맞아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동대표 이재춘, 김서구, 조원일, 김영기, 최성호, 정진호, 이석조, 정순석, 도영석, 홍승목, 이병화, 김옥주, 정동일, 정영채, 최용, 노영우, 최원남, 김의식, 최광묵, 김종만, 김형대, 이분들이 발표한 3.1절에 저음한 전직 외교관 일동의 성명서를 지금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중간에 중요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아주 비장한 내용입니다. 3.1 독립선언서로서 민족의 나아갈 바를 밝힌 그 이후에 우리는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 올린 세계사적 금자탑, 우리 민족의 황금기, 이 근사한 나라, 세계 제5대 공업국에 들어가고 민주주의를 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고 그리고 인구가 5천만 이상 되는 나라, 7나라 중에 들어가는 이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 부정하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으로 비하하고 오히려 민족 반역 집단인 김정은 밑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반역적 국정 운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3.1운동 102주년에 저음한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선언은 잠옷 절박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대북 정책을 포함한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하여 여러 차례 걸쳐 우려를 표명하면서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이 정부는 국가 이익을 해치는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정책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와 인간의 존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일탈한 정책으로 자해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제 3.1절 102주년에 저음하여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1919년의 3.1 독립운동을 회상하며 이 정부가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서 우리 주권과 국가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아래 사항을 명심하여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1. 선진국과의 협력.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특히 선진국 클럽이라고 불리는 OECD 회원국들과 함께 개인의 자유와 존엄, 국민주권, 법치주의,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민주적 국제정치, 번영하는 세계 경제 질서를 공유하면서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을 이룩한 신흥 선진국으로서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모델이 되었다고 칭송받아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공통적 가치를 가지고 경제발전에 성공한 아시아의 이웃 경제권인 일본, 싱가포르, 대만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선택은 성공의 정도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온 국민과 함께 기적적인 성공을 거둔 국가 건설 과정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린 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 한미협력, 무엇보다도 튼튼한 한미동맹관계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입니다. 돌이켜보면 미국은 일본 제국주의를 제압하여 우리 민족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1948년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나아가
6.25 공산 남침을 저지하도록 50여 개국의 군사 의료 물자를 대한민국에 지원하도록 독려하고 대규모 자국군을 파견하여 5만 4천여 명의 전사자, 10만여 명의 부상자, 8천여 명의 행방불명자를 감수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도 없이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회수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파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책동한다면 이는 우리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버웰 벨 전 유엔군 사령관은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한국이 전자권 반환을 고집하는 것은 한반도 전쟁 재발을 자초하는 것이며 북한은 그들의 동맹국인 중공과 러시아의 자동적 지원을 받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은 동맹국을 모두 잃고서는 단독으로 3개 보유국을 대적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북한 핵에 굴복하고 멸망하여 북한에 종속될 것이라고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 한미일 삼각협력. 한일 양국 국민 간 감정적 응어리는 양국의 부단한 노력으로 극복하여야 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죽창가 운운하며 국민을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과 일본은 현대 문명의 보편적 가치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명심하고 한일 양국의 근린 우호 관계를 회방하려는 제3국의 공작에 우리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합니다. 4. 중국과의 외교. 중국은 자국 내 인권 침해가 심하고 소수 민족을 악살하는 등 아직까지도 인권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문명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대 문명의 기본 가치와 국제법 규범을 무시하므로 다방면에서 우리 국가 이익과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제법에 따라 서해의 절반은 한국 관할 해역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부분이 자기 관할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고 남중국해와 관련해서도 같은 주장으로 여러 이웃 나라들과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에 대하여 1.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다. 2.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가입하지 않는다. 3. 한미일 군사협력을 지향한다는 내용의 소위 삼불 정책을 약속하는 등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하여 굴종적인 사대적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총서기와 통화하면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공산당 창당을 축하했다고 합니다. 미국 상원의 밥 메넨데스 외교위원장은 이를 두고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피를 흘린 동맹국이 맞나? 한국은 얼마 전까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였는데 지금은 공산주의를 축하하니 어찌된 일인가라고 개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의 개탄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은 과연 문재인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5. 북한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북한 정권의 허구적 위장평화 전술을 받들으며 남북 연방제 개헌을 통해 우리 국민이 김씨 왕조에 복속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슬로건은 김정은을 비호하고 탈북자의 인권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미국 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한국 정부의 탈북자 인권 탄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없이 우리 국방태세를 허물도록 북한과 합의하고 북한의 요구에 따라 무리한 종전선언을 주장하여 휴전 당사자 격인 유엔 참전국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또 한미동맹 간의 합동 군사훈련을 거부하여 유사시 전투 능력의 심각한 저해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조건이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자권 환수를 무리하게 추진하여 미국이 우리를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최근 전직 동료의 외교부 장관 취임을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년 전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으로부터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받아냈다고 발표하고 나아가서
남북 간 그리고 미북 간 정상회담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동맹국의 신뢰를 손상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국민과 함께 신임 외교부 장관에게 국가에 봉사할 마지막 기회에 동맹국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당부합니다. 문 정권의 안보 외교 담당 인사들 중에는 동맹국이 신뢰할 만한 인사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국민을 배반하여 김정은 불량 정권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전직 외교관 일동은 동맹국의 신뢰 회복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험해지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아뢰사항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과 중국 공산당 정권에 대한 굴종적 태도를 버리고 전통적 동맹국가와의 신뢰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한미일 삼각 협력을 정상화시키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세컨더리 보이콧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종교 언론의 자유, 공명선거 등 시민적 권리와 정치적 권리를 완전히 복원하고 탈북자의 인권 침해를 즉시 중단함으로써 반자유 불량국가란 자유세계의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위안부와 징용공 배상에 관한 결정과 법원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의 갈등을 직접 교섭 또는 국제재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단기간 내에 해결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행동이나 입법을 완전히 금지하고 남북 연방제 개헌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삼불정책을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협력체의 일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으로 결성되는 쿼드와 클린 네트워크 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연합체에 시의적절하게 동참해야 한다. 공동대표 이재춘, 김석우, 조원일, 김명기, 최승호, 정진호, 이석조, 정순석, 도영석, 홍승목, 이병화, 김옥주, 정동일, 정영채, 최용, 노영우, 최원함, 김의식, 최광묵, 김종만, 김형대 이상 21명. 뭐 하나 뺄 게 없는 잘 쓴 글입니다.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시간 제약상 군데군데 좀 줄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정의용 장관에게, 외교부 장관에게 부탁한 이 말이 아주 섬뜩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외교부가 국민을 배반하여 김정은 불량 정권을 옹호하는 집단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외교부가 반역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외교부가 동맹국을 배신하고 김정은 정권을 옹호하는 집단이 될까 걱정하는 전직 외교관들이 계신다. 이게 3.1 운동으로 피 흘려가지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터전을 만든 분들에게 볼 면목이 없는 거죠. 이렇게 걱정하도록 만드는 외교의 귀신이라고까지 불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한미동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한일 우호관계 이걸 몽땅 해체하고 핵무기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 그리고 중국 공산 정권에 굴종하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크나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1919년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국민들의 우리 민족의 적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적이 누구냐? 김정은이 주적인데 김정은을 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일본을 적대시하는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적이 아니냐 하는 거대한 의문을 던지는 전직 외교관 21명의 성명서였습니다. 이 전문은 조갑제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